자, 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오늘 스피드 스텔프 레벨 2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인문 특강이 있었고요. 네. 혹시 이 수업이 이제 처음 난 이제 스텔프 공부할 거고 강의 듣기 시작할 거야 해가지고 처음 클릭한 게 이 강의라면 우리가 그 인문 특강 한 번 있었고요. 인문 특강. 요거는 저는 쌤 그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빨리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강짜리 인문 특강이 이제 한번 그 전에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페이지 탭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OT 강의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텔프 많이 뻔히들 아시겠지만 지텔프의 뭐 시험의 특성이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원하는 점수를 어떻게 맞을 수 있고 약간 그런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짧게 해놓은 게 제가 이제 그 OT 강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2강짜리고 이게 1강짜리였는데 내가 영어를 정말 못한다. 막 동사 원형이 모르고 뭐 PP가 뭔지 모른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이제 듣고 넘어오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공부 시작할 건데 이것부터 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이 OT를 간단하게 듣고 와 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 방향이나 나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는 어떤 그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나는 뭐 요 점수 맞아야 돼, 난 요 점수 맞아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가 이거라면 이런 수업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이거라면은 요 몇 강을 들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페이지거든요. 이제 강의거든요. 그래서 본인 필요에 따라 요거 아니면은 요거를 좀 듣고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이제 수업하실 때 조금 더 계획을 세우거나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준비가 되셨죠? 그쵸? 자, 보시면은 이제 그래머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지를 보셔도요. 제일 앞에 그래머가 있고 풀다 보면 리스닝 청취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독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 그래머 먼저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이렇게 넘기시면은 뭐 이렇게 핵심 이론 그래머 해가지고 이렇게 몇 페이지짜리 정리본, 그러니까 요약 정리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지금 볼 건 아니고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리마인드 복습 형태로 요걸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요. 지금 넘어가고 쭉 넘어가시면은 파트 1 해가지고 동사의 시제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펴두시고 자,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넘기시고 동사의 시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문법 쭉 하고 리스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쭉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첫 시간 동사의 시제입니다. 제가 OT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GTF 문법의 굉장히 좀 특징이자 좋은 점이 영문법의 방대한 그 범위를 모두 다루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여타 뭐 뭐니 해가지고 다른 우리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법 공부하기는 가장 좀 쉽고 빠른 게 우리 GTF다라는 강조를 제가 OT 수업에서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이렇게 방대한 영문법 포인트들이 다 나온 게 아니라 딱 6가지 포인트가 있고 그 속에서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까지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가 시제다 라고 해가지고 시제부터 문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보시면 문항수 6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 토탈 26문항이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제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으로 치면 되게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시제도, 그러니까 문법도 범위가 넓지만 이 문법 중에서 시제도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제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6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이 6가지 시제만 정답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원래 영어에서 동사의 시제는 토탈 6가지예요. 6가지란다.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원래 활용하고 있는 시제는 토탈 12가지 시제거든요. 영어의 12시제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로로 3가지, 세로로 4가지 해가지고 12가지 시제를 원래는 쓰고 있고 원래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GTF가 아니라 다른 시험을 공부하잖아? 그럼 이 12시제의 특징이나 언제 이게 답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GTF에서는 이 12가지를 다 묻지를 않죠.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동사의 어떤 형태들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볼게요. 이 중에서도 요게 이제 그 3가지, 그러니까 일반 진행 시제하고 요게 있는 3가지 완료 진행 시제, 요것만 답으로 그러니까 답으로 설정이 되는, 그러니까 요것만 답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각 시제의 표현 방법. 요거를 아셔야 되고, 요건 제가 밑에다가 각한 밑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거는 무슨 시제고 요거는 무슨 시제고 이게 약간 판단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선지에 이제 사지선자니까 A, B, C, D 사지선자잖아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시제가 포괄적으로 등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에 요 12개 중에 이제 4개가 이제 등장을 했어. 근데 이 중에서 진행 시제만 정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번은 무슨 시제, B번은 무슨 시제, C번은 무슨 시제, D번은 무슨 시제 여기까지 볼 줄은 아셔야 돼요. 각 시제의 표현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선지들을 보면서 이거는 무슨 시제야 까지 이야기를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걸 먼저 좀 공부를 해볼게요.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끝에 s가 붙어 있으면 그건 우리가 보통 현재 시제라고 부릅니다. 끝에 ed로 끝나거나 다른 과거 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will이 붙어 있으면 요건 약간 미래 시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사의 형태죠. 그쵸? 뒤에 ing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일단은 진행 시제입니다. 뒤에 ing가 붙어 있으면 일단 이거는 진행 시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게 is나 am이나 are야. 이러면은 이거는 현재 진행 시제예요. 오케이? 이게 비동사의 현재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인문 특강이라고 해서 2강짜리 이제 강좌가 있는데 그때 설명드렸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 시제가 되는 거예요. 선지에 있다면 이제 A, B, C, D 선지에 있다면은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죠. 그렇죠? 뒤에 볼게요. was나 were 이게 비동사의 과거형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가 되면서 뒤에 ing니까 진행 시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거, 진행 이렇게 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끝에 보시면 우리 will, 뭐뭐 할 것이다, will이 미래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will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할 거야?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할 거야? 미래에 할 거란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will, be, ing라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선지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요거는 미래 진행 시제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지에 얘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진행 시제야. 진행 시제 중에서도 현재 진행 시제야, 과거 진행 시제야, 미래 진행 시제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이 완료 시제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완료 시제라는 게 영어에 있습니다. 한국어는 완료 시제 거의 안 쓰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완료 시제인데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덜 될 수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시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영어에 있긴 있어. 뭔지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일단 있다라는 것까지만 잠깐 이제 인지를 해둘게요. 해서 have나 has가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뒤에 pp, 뭐 완료 시제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냥 완료 시제라는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서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칸을 볼게요. 왜? 이런 애들은 선지에 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선지에 A, B, C, D 선지에 얘네가 등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얘는 답이라고 마킹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얘네는 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우리 GTLF 시제 문제에서는 진행 시제만 답으로 설정을 해두는 거니까 선지에 얘들이 나온다?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냥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끝에 ing로 끝나면 요거는 진행 시제야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앞에 bean이 있으면 요거는 완료 시제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영문법상으로 되게 정확한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쵸?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GTLF 시험은 영어를 잘 못해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무슨 뭐 인문 강의, OT 강의 계속 이제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꼼수처럼 보자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지에 GTLF 영어 시험은 그 선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지에 만약에 been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완료 시제구나, 완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를 보면은 have나 has가 있잖아. 이게 have 동사의 현재 시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인문 강의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have가 뭔지, 현재가 뭔지, 과거가 뭔지, is가 뭔지 이런 거를 모르시면 인문 특강을 꼭 듣고 넘어오셔야 이제 수업이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인문 특강 이야기 안 할게요. 어쨌든 have나 has는 현재 시제예요. 오케이? have 동사의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지. 현재 완료 진행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지 이런 형태가 나와 있으면은 현재 완료 진행이다. 라고 그렇구나라고 읽으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가볼게요. had는 have 동사의 과거형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태의 동사가 선지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과거, 완료, 진행이다. 약간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will have 뭐라고 읽으실 거예요? 미래. 밑에 빈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 ing로 끝나고 있어요. 진행. 이렇게 읽어주시면 일단 선지 파악은 끝난 겁니다. 쉽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흰색 칸들은 굳이 읽을 줄 모르셔도 돼요. 왜? 뭐 이러나 저러나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답으로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 바뀐 거예요. 됐어? 근데 ing로 끝나는 요 6가지 애들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읽을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낚아챌 줄 아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볼게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뭐 쉽네, 어렵지 않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문제 가지고 왔거든요. 20문제 앞에 12문제가 있고 뒤에 8문제가 이렇게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다음 중 일단 12번까지 먼저 해볼게요. 다음 중 GTLF에서 GTLF 문법 문제에서 답이 아닌 것에 X를 쳐보세요. 시작. 얘네들은 선지에 나와봤자 답이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거기에다가 X표를 먼저 쳐보세요. 다 하셨나요? 자, GTLF 문법의 시제 문제에서는 언제나 진행 시제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행 시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ing로 끝나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다면 1번 진행 시제 맞죠? 2번 진행 시제 아니죠? 얘 ing로 안 끝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진행 시제가 아니고 GTF 영문법에서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가지고 X표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제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이겁니다. ing만 남기고 나머지 소거해버리기.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진행 시제 맞고 진행 시제 맞고 얘는 진행 시제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에 100번 나온다고 치더라도 100번 다 답이 아닌 거예요. 시제 문제에서는. 됐죠? 진행 시제 맞고 진행 시제 맞고 여기 ing 아니죠? 진행 시제 아니죠? 답 아니죠? 진행 시제 맞고 진행 시제 맞고 진행 시제 맞고 진행 시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에 나왔을 때 2번이랑 6번이랑 8번을 빼고서는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4번이 아니지. 미안해요. 2번이랑 5번이랑 8번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A, B, C, D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는 ing로 끝나고 두 개는 ing로 안 끝나. 그럼 둘 중에서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둘 중에 뭐가 답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조금 이따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럴 때도 있습니다. ing가 하나밖에 없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선지를 봤는데 이게 시제 문제야. 근데 ing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위에 있는 문장을 볼 필요도 없이 얘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이게 시제 문제라면 끝에 있는 ing만 남기고 나머지를 소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을 골랐어. 그럼 이제 얘들 이제 세 가지 2번, 5번, 8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각각 어떤 시제인지 네, 보면서 요거는 뭐 현재 진행 시제야, 과거 진행 시제야, 무슨 미래 완료 진행 시제야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한번 이제 어떤 시제인지 맞춰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필요하다면 약간 그 밑에 이제 일시정지 눌러놓으시고 그냥 지금은 제가 바로 같이 이제 진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 현재죠? 진행이죠? 1번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오케이? 3번 볼게요. 과거죠? 진행이죠? 3번은 과거 진행 시제예요. 4번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예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6번은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시험장 가지고 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7번 볼게요. 과거, 그 다음에 been, 이 어떻게 읽어요? 진행, 죄송합니다. 완료, 진행 시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은 과거, 완료, 진행 시제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과거, 진행 시제죠. 10번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 진행 시제죠. 11번 볼게요. 미래, 진행 시제고 12번 현재, 완료, 진행 시제다. 요까지는 여러분이 최소한 할 줄 아셔야 돼요. 할만하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13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GTF 시제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없는 것들, 진행 시제가 아닌 것들을 먼저 골라보세요. 어떤 게 있죠? 얘 진행 시제 아니죠? 그죠? 또? 얘 진행 시제 아니죠? 또? 진행 시제 아니고 제가 방금 제낀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죄다 진행 시제예요. 가능하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13번은 무슨 시제예요? 여러분 가운데 동사가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응? 물론 뭐 알면 좋겠지. 세상에 당연히 뭐 이렇게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좋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뭐 charge라고 들어가 있으면은 뭐
고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고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되게 뭐 책임을 지우다라는 뜻도 있고 뜻이 많이 있거든요. 그치? 근데 최소한 문법에서는 특히 시제 문제에서는 그 가운데 동사가 무슨 뜻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시제인지 내가 알 수만 있으면 돼요. 보시면 현재 진행 시제죠. 15번은 현재 완료 진행 시제죠. 16번은 현재, 얘도 현재고 얘도 현재예요. have나 has 둘 다 현재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뒤에 진행, 완료, 진행 시제죠. 18번은 현재 진행 시제고 19번은 답이 아니고 20번은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앞 페이지랑 요 뒷 페이지에서 이 20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게 진행 시제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는 보기인지, 그리고 각 ing로 끝나는 진행 시제를 어떤 식으로 읽어가지고 구분하는지 여기까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 표를 보시면 ing로 끝나면서 그치? 그냥 일반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아니면은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 이러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슬라이드를 볼게요.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완료 시제가 뭐고, 그러니까 빈이 들어가 있는 시제 문제인데 가운데 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완료다라고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료 진행 시제랑 일반 진행 시제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해봅시다. 왜냐면 ing가 하나만 나와 있으면 그냥 걔를 냅다 답으로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땡큐지, 그치?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가끔 ing가 선지에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ing랑 요 ing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문장 속에서 답을 찾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 연습을 조금 더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몇 점이 됐든 어쨌든 문법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좀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해주셔야 빨리빨리 그냥 딱 점수 따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ing 끝 이게 아니라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괜찮죠? 볼게요. 자, 이쪽을 일반 진행 시제, 단순 진행 시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빈이 들어가 있는 이쪽을 갖다가 완료 진행 시제라고 불러볼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시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임라인이 나와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일방향으로 흘러가죠. 역방향 아직은 없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모든 시간의 이 기준점은 현재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봐. 이 빈이 안 들어가 있는 일반 진행 시제는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문장이 점으로 찍힐 때 쓰는 거예요. 점으로 찍힐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어제 친구 만났어. 점이죠. 나 지금 수업하는 중이야. 하면 점이죠. 그죠? 내일은 내 동생 생일이야. 저 아까 시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남동생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일 애 생일인 거야. 너무 빨리 알았어. 그치? 몰랐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일은 내 동생이 생일이야. 태은이 생일이야. 그러면은 내일 걔 생일인 거잖아. 그냥 점으로 딱 찍히는 개념이잖아. 그럴 때는 요 일반 진행 시제 빈이 없는 애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반 진행 시제 빈이 있다 없다? 선지에 빈이 없습니다. 선지에 빈이 없는 일반 진행 시제는 이거는 점시제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 그래가지고 문장에 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ast 아니면은 뭐 now 아니면은 뭐 nex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빈이 없는 일반 진행시를 골라주셔야 돼요. 어떤 게 점 표현인지는 조금 이따가 교재에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 약간 외워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 빈이 들어가 있는 완료 시제 있잖아요. 얘들은 선시제예요. 말하자면 선시제라는 거예요. 빈이 없는 일반 진행 시제가 점시제라고 한다면 빈이 들어가 있는 완료 시제는 선시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제가 수원에서 살았어요. 네, 수원에 이렇게 효원초등학교 있고 뒤에 임광아파트 있고 제가 거기 살았었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10살까지는 10년 동안 이렇게 어디야? 그 수원에 살았다. 이거는 점인가요? 선인가요? 누가 생각해도 선이죠. 10년짜리 엄청 긴 선이죠. 그죠? 뭐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완료 시제로 써주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또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수학 공부만 예를 들어서 하고 있어요. 나 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 수학 공부만 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학 공부만 하고 있어. 이거는 점으로 표현되는 이제 문장이에요? 아니면 선으로 그려지는 문장이에요? 선으로 그려지는 문장이죠. 그죠? 문장의 그런 선 표현, 뭐 어렸을 때 몇 년 동안,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문장을 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는 완료 시제인 빈이 들어가 있는 선지를 답으로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럴 수도 있죠. 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올 거야. 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올 거야. 이건 어때요? 이것도 완료 시제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선 시제인데 옛날에 끝났어. 이게 말하자면 과거 완료 시제고요. 선 표현인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이게 말하자면 현재 완료 시제가 되는 겁니다. 선 표현인데 이게 나중에 끝나. 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올 거야. 일주일이라는 선 표현인데 일주일이라는 선 표현인데 이제 약간 미래에 가서 끝나죠. 이러면 미래 이게 약간 그 미래 완료 진행 시제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한국어가요. 한국어랑 영어랑 굉장히 좀 다른 언어거든요.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도 다르고, 그치? 왜 똑같은 그림을 봐도 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바가 약간 다르다 그러잖아. 그치? 그게 다 이제 언어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어는 시제가 굉장히 약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한 것도 했어. 어제 한 것도 했어. 10년 전에 한 것도 했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닌 거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굉장히 칼같이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난 건지 나 어제 친구 만났어. 아니면 나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친구랑 같이 있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작인지 영어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가지 시제의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제 만난 거랑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따질 것도 아니고 공부할 것도 아니죠. 그냥 영어에선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지텔프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시제 문제야. 이게 시제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교재 끝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거 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흡수를 못해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내가 이걸 시제 문제라는 걸 이제 내가 인지를 했어.
이거 시제 문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ing 없는 것 제거 먼저 하셔야 돼요. ing가 하나만 남았어? 그거 답으로 고르세요. 근데 ing가 2개 정도 있어? 그때는 이 6가지 중에서 뭘까? 라는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답을 골라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과거 진행 시제 어떻게 쓴다고요? was ing나 were ing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 어떻게 쓴다고요? is ing, am ing, are ing. 자, 미래 진행 시제 어떻게 쓴다고요? will be ing. 자, 과거 완료 진행 시제 어떻게 써요? had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어떻게 써요? had 나 has been ing. 마지막으로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요. will have been ing. 다시 한번 will have been ing. 이런 식으로 선지를 보고 이거는 무슨 시제야? 이거는 무슨 시제야? 이건 무슨 진행 시제야?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시제 6문제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꼬집어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시제에 관련된 좀 기본적인 이야기 설명들이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ing만 남겨놓고 ing가 남아있으면 이게 어떤 시제인지 읽어본다. 오늘 배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교시에서는 교재를 보시면 네, 교재에 약간 이런 순서로 들어가 있죠. Part 1, 동사의 시제하고 밑에 이제 6가지 포인트가 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으면 얘가 답이 되는가? 어떤 표현이 있으면 얘가 답이 되는가? 어떤 표현이 있으면 얘가 답이 되는가? 이게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암기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드리면서 문제를 간단하게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교시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들어주세요. 쉬고 오겠습니다.